대우경제연구소의 박준호 전 소장님 모셨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증시 진단부터 좀 해주시죠. 강 사장의 전형적인 현상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랠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까요? 네네네.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은 이제 코로나가 극복되고 난 이후의 장래를 지금 현재 미리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그 여행주가 해방되는 그 섹터 아닙니까? 네네. 그게 지금 랠리를 한창 구현하고 있고, 다른 주요 섹터들도 다 동시다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나요? 순환매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기술주와 경기주 간에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강세장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한국 증시를 좀 선택해서 오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고, 네. 코로나 극복에 대한 미리 선반영이고, 네네. 글로벌 포트폴리오로서 이제 자금이 같이 편입이 되니까 네네. 그렇게 되는 현상인데, 특히 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는 원화 강세가 제일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트럼프 정부 때 달러 강세로 인해서 미국 주식이 특히 강했는데 네네. 그 역작용으로 지금 이제 달러 약세가 되니까 네. 이머징 마켓 통화 강세 쪽으로 자금이 배분이 좀 더 많아지고, 그게 자금 흐름이 강해지는 효과를 지금 우리 시장이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면서 업종별로 보더라도 아까 그 모든 업종이 이렇게 올라간다 하지만 우리가의 그 상승폭이 빠른 거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다 이 소장님이 추천했던 이런 그 종목들인데요. 그 외국인들이 좋아할 당연한 그 요인이 있는 거죠. 네네. 삼성전자 반도체 세계 최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섹터고, 그것이 이제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에 의해서 주도를 된다. 우리 한국이 사실상 미리 주도를 했어야 돼요. 네. 국내 기관들이 주도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도를 시키는 거고, 그건 당연한 세계 최고의 자격으로 가는 거고, 네. LG화학 같은 2차 전지 이 섹터가 지금 또 세계 최고로 부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세계 그 에너지의 중심이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쪽이니까 네. 그게 세계 최고가 한국에 있다. 네. 그럼 당연히 LG화학 밀려와야 되는 거고, 그때 장세 수급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트레이딩에 대부분 치중해 있다 보니까 네. 큰 흐름을 놓치는 거죠. 네. 그래서 작은 조그마한 재료가 실제로 근본 악재도 아닌데 악재로 작용해버리고, 네. 이 수급이 불리하게 작용하면 그게 악재거든요. 네. 그럼 수급이 항상 논리적으로 작용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LG화학이 기업 분할한다고 해서 엄청난 악재로 인식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왜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악재가 아닌데 악재라고 국내 기관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그런 그 작태도 항상 시장에서 일어나는데,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죠. 네.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이제 매일매일 시장에서 수급 요인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트레이딩이 장을 장악하다 보니까 큰 흐름을 놓치고 매일 그런 평범한 매매 행위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 올해 증시를 보면 소장님 예측대로 추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롱숏 해가지고 한때는 성과를 내서 무슨 증권사에 거액으로 스카우트했던 사람들이 아주 몰락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박스권 매매한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아예 그 시스템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입력해 놓고 짧은 거 한 3% 먹고 팔고 이렇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하는 이런 행태를 그동안에 지난 사실 근 10년간 그렇게 해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그 지수가 그냥 윗 상단이 막혀버려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네. 조금만 오르면 대량으로 팔아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걸 개미핥기라 그래가지고 개미들이 대형주 매매를 아주 깊이 해버리는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 지난 10년간 우리 국내 증시를 엉두르고 있었고 막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동학개미들이 동학개미들이 할기를 받쳐줬습니다. 당했던 개미들이 예. 지금 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개미들이 많이 바뀌었다. 네. 지난주에 미국의 개미들의 그 행태를 분석한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네. NBER, 내셔널 뷰로 오브 이코노믹 리서치, 미국의 그 국립 전문연구소? 전문연구소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백서로 나왔는데 네네. 지금 그 개미들이 옛날 개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드보이들의 개미가 아니고 네네.
G 제너레이션, G 제너레이션. Z세대 네. 이 사람들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네.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동학개미도 사실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젊은 신세대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백투 노멀, 네네네. 기본적인 투자로 방향을 돌려주는 굉장히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그동안 기관 투자가들을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으로 했는데요. 올해 아마 그런 것이 단적으로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증시 발전에 갇히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한때는 이렇게 스카우트하면서 많은 비용을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쪽에 사실 그 결국 고객들 아니겠습니까? 그 고객선을 가지고 네네. 도박을 일삼은 거예요. 예. 전형적인 갬블이고 네네. 그 조금 비싼 사는 사람들한테 팔아넘기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을 속이는 게임이에요. 주식 투자는 상대방을 속이는 그런 게임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예. 네네. 주가 예측 보면은 다시 2,700, 2,800이 줄이란 말이에요. 내년이 닥치기 전에 벌써 2,700이 눈앞에 왔지 않습니까? 이런 예측이 이게 소장님은 6개월 전인가요? 코스피 지수가 3,000에 될 것이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년도에 3,300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는 일부 게시판에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는 지금 가시거래 왔지 않습니까? 내년 예측인데 그것도 10월달, 11월달 예측인데 2,700 예측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크게 마음 써서 높인 것 같아요. 2,700도 보통 네. 2,400. 왜 그렇게 예측하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박스권 매매 네네. 그거를 주류로 일삼는 그 행태 때문에 그 이상 못 간다. 기본 가정을 딱 깔고 하는 거예요. 그 엉터리죠. 네네. 그러니까 3,000이다, 3,300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땅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 한국의 경제 여건상으로 그렇죠. 보면 네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네네. 그것이 제가 노스트라다무스처럼 그렇게 예언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 가야 되는데 기관들이 그런 단기 매매 패턴에 의해서 못 가고 있는 것 따름이다. 네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사실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산다 하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3,000 이상 가는 수준의 세계적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당연히 반영되면 예. 한국의 코스피가 내년에 3,000 이상 가더라도 전혀 이상한 환경이 아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으로 미국 애플보다 반값이에요. 네네. 터무니없는 거죠. 네. 같은 이익을 내는데 왜 반값을 받아야 되느냐. 네네. 더더구나 반도체는 세계 최고인데 네네.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 2차 전지가 중국의 그 싸구려 2차 전지 회사들 밸류에이션의 반값에 거래됩니다. 아.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예. 그게 바로 우리 국내 기관들이 다 망쳐놓은 거죠, 가격을. 그냥 국내 주식 팔고 미국 주식 사러 다 떠나고 네네. 그걸 글로벌 펀드 다변화한다. 네네. 이런 명색으로 국내 주식 팔고 미국 주식 사러 가고 해외 포트폴리오 한다. 이러면 참 멋있어요. 올해 들어서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 주식 사는 게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미국 주식 사고 한국 주식 샀다면 오히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속이 없는 거고 한국 주식이 솔리드버그에서 진실빵 아주 수익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주가라는 게 네네. 사실 사야 오르는 거거든요. 네네네. 자기들이 팔아서 주가를 다 떨어뜨려 놓고 네. 한국 주식 주가 안 오르니까 오르는 주식 미국 주식 사러 기관 간다. 투자, 아까. 기관 네네, 투자가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매매의 개념에서 못 벗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을 그냥 샀더라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 있고 수익률도 좋죠. 그렇죠. 예. 근데 그 헛개비 같은 그 미국 주식 사러 간다고 나가서 원화 강세로 인해서 환율로도 손실 보고 주가도 재미도 못 보고 네, 그렇게 네. 이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죠. 국내 사람들한테 이게 투자는 선순환 가게 형성되는 게 아닌가 많은 교훈을 주는 이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강조하신 배당 시즌이 됐습니다. 예. 그 관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배당이야말로 네. 주식 투자의 가장 근본 핵심이고 네네. 요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사는 이유가 기업의 경영 성과를 배당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네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려서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부대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기본이 이제 연말 배당에서 실감을 해야 되는데 네네. 배당 투자를 트레이딩의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원래 연말 배당을 받기 전에 팔고 배당 날 때 사는 것이 나으냐 이런 기교적인 거 네네.
또는 배당 시즌이니까 요때 매기가 몰리는 걸 이용해서 샀다가 적당한 때 또 젓가락 팔아라 이런 조언들이 정권사 보고서에 네.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아, 연말 그런 건 좀 되면.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그 잘못 오도하는 거죠. 왜곡시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배당 투자는 연말을 계기로 이게 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 연말에 그 잠깐 배당 뭐 3% 5% 받고 팔아치우고 네네. 그런 거 하려고 배당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을 영원히 받는 거예요. 네. 기업은 영원하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배당이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받아먹고 팔아버리는 거위를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잘 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어떤 것이 거위냐 이거를 잘 골라가지고 한번 사서 영원히 가지는 네. 그런 배당 투자를 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본주의 본질을 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 사장님이 강조하신 대로 배당은 연말에 하는 게 아니다. 기업들은 실적이 나오면 배당을 많이 이렇게 주고 배당과 관련돼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기 투자하면 기업 입장에서 장기 자금 조달이 가능하니까 그럼요. 서로 선순환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기업은 배당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하나의 기본 원칙으로 배당 투자하면 이렇게 선순환 관계,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냐. 내 손에 들어오는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박준호 소장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실 걸 권하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